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은 핫스탬핑 공법으로 경량화시켜 만든 자동차의 차체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주로 꼽히고 있죠. 자, 주봉으로 차트 보시게 되면 과거 상장 이후에 한번 크게 급등을 했었고, 이후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상황, 조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박스권 횡보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좀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기대감이 좀 실어지고 있고, 오늘 실적 발표도 있었죠.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릴 거지만 호실적을 좀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자, 오늘 좋게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한번 좀 올랐다가 조정 이후 다시 급등이 나온 오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치고 올라가는 상황을 기대해봐도 될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수익이 나오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다양한 평단에 따라서 여러분들 각자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사항인데요.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최근까지도 기관과 개인은 계속해서 좀 같은 스탠스 유지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 들어와주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단은 며칠 일단 이렇게 좀 바뀐 거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볼 필요는 있겠고요.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자, 오히려 자, 과거에는 한 자릿수를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해주다가 한 7월부터 이제 8월까지 해서 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대차 잔고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에 370만 대에서 지금 500만 대까지 올라왔고, 차트로 보셔도 자, 확실히 7월 딱 들어서면서 꾸준하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크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단을 제한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 그래서 공매도 비중이 좀 크다, 이런 점은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3,400, 7,700, 8,000, 1조 1,000, 1조 5,000, 1조 7,000. 자, 꾸준하게 증가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눌린 적 없이 올라가는 점 좋아 보이고요. 영업이익 보시면 140, 590, 자, 660, 560. 자, 꾸준하게 올라주다가 요때 한번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1200, 1800까지 올라옵니다. 자,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좀 지지부진했고 적자도 한번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다시 한번 개선되고 있는 최근의 실적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뭐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은 작년 올해가 좀 좋다, 실적에 있어서는. 그리고 어쨌든 눌린 적은 있지만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 보시면 과거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510, 360, 150, 140, 140. 올해는 두 자릿수 다시 진입을 하면서 자, 99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는 굉장히 높았지만 일단은 양호한 수준까지 떨어진 점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자, ROE 보시면 5, 53, 마이너스 67, 굉장히 편차가 커요. 좋을 때는 엄청나게 높죠. 자, 수익성이 상당히 좋을 땐 좋아요. 그리고 최근엔 3년이 중요한데 18, 25, 31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계속해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30일까지 올라간다는 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에서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당 순이익 EPS 보시면요, 실적과 마찬가지죠. 눌렸다가 최근 3년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 그래서 좋아 보이고요. 아쉬운 점은 뭐냐면 뭐 실적에서는 우리가 깔 게 없는 기업인데 아쉬운 점은 이제 배당이 없다는 점이죠. 배당이 없다는 점, 과거에도 없었고 일단 올해도 없을 것으로 일단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ER은 7배, 그리고 PBR은 1.9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 밸류 상황은 지금은 이제 좀 저는 이제 제값이 받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도 아닌 저평가도 아닌 제값 받고 있는 주가의 한 위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자, 매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26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 배경을 보시면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이 좀 둔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국내 및 해외 고객사 물량이 증가하면서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효과, 재고 감축 및 포장 운송비 절감과 함께 북미 심원의 가동률 제고에 따른 이익 확대가 좀 이런 영향에 의해서 좀 좋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오늘.
자, 그리고 이제 고객사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현대 기아차량이 매출의 한 거의 30% 가까이죠. 29.3%. 그리고 글로벌 쪽이 이제 70.7%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당연히 테슬라가 비중이 높겠죠. 자, 그리고 현대 기아차에서는 2차 협력업체로 명신산업의 부품을 조립해 1차 협력업체가 현대차 그룹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전기차 업체는 1차 협력업체로 직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업황을 보시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연비 규제는 계속 이제 지속이 좀 되고 있고, 전기차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주행거리 제한에 따른 이런 연비 개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가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이 핫스탬핑 공법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테슬라는 그리고 지난달 15일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첫 번째 사이버 트럭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이버 트럭 생산은 지난 2019년 11월 시제품을 공개한 지 4년 만으로 시제품 공개 2년 뒤인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출시를 약속을 했었는데 연달아 출시가 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출시가 되면서 어쨌든 명신산업은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혜가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마지막 내용은 이제 향후 전망을 좀 이제 추려봤습니다. 자, 명신산업은 이제 역대 최대 매출과 수익성을 기록하면서 가파른 실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재무제표에서도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좋고, 업계에서는 일단 전기차, 글로벌 전기차 업체양 추가 모델 수주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고, 내년에도 실적 성장세는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일단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료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딱히 악재는 크게 없어 보이고, 좋은 재료가 계속해서 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다만 공매도는 단기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슈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뭐 진입은 가능하다, 근데 메리트가 큰 구간은 아니다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입을 미리 하셨던 분들, 어쨌든 2만원 밑에서 진입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잘 들어가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도 진입은 가능한 구간으로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메리트가 엄청 큰 구간은 아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자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하셔야 되냐. 자, 일단 목표가 먼저 드리자면요, 일단은 저는 26,000원 보고 있습니다. 26,000원 이렇게 드리겠고,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26,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보수적으로 잡긴 했어요. 26,000원.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모멘텀이 좀 들어오면은 어쨌든 기업 실적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리레이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좀 더 올려 잡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는 한 26,000원까지 보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물리신 분들 대응 방법 마찬가지로, 자, 목표 주가 26,000원 드렸죠.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맞출 수 있는 구간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위에 완전 꼭대기에서 물리셨더라도 충분히 좀 내려올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6,000원까지는. 근데 만약에 도저히 여기까지 비중 못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적어도 한 28,000원까지는 좀 맞춰 주셔야 돼요. 여기는 진짜 못해도 28,000원까지 못 내리신다? 그러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굉장히.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못해도 28,000원. 근데 이상적인 구간은 목표 주가 드렸던 26,000원 밑으로 언더로 그 평단을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봐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브레이크는 좀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더 안 좋아질 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주가가 회복이 됐을 때 이제 비중 줄여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6,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명신산업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내용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느덧 벌써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 푹 좀 쉬시고 리프레시 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